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서 직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도서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 사서 오늘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관련 도움 말씀 주실 이용훈 차기 사무총장님 나오셨고요. 취업 관련 도움 말씀 주실 안인자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식의 전당 도서관은 사서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려면 사서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사서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소개해 주시죠. 안인자입니다. 사서라는 직업은 개인적으로 여성들에게 제가 강력 추천하는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제가 사서 취업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 이야기,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책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저희가 월요일에도 책과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었는데 혹시 두 분은 최근에 어떤 책 읽으셨어요? 저는 좀 두꺼운 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발 하랄이라고 네. 호모 사피언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최근에 네. 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굉장히 빅 히스토리에 관한 책이라서 네. 두껍긴 하지만 잘 읽히는 책이고요. 네. 지난번 책은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준 그런 거라면 지금은 앞으로 이제 과연 인류가 어떻게 될지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라서 네. 흥미진진하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네. 그럼 교수님은 어떤 책 읽으셨어요? 네, 저는 김연경 작가를 좋아합니다. 네. 김연경 작가는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또 새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운다 등 심리 에세이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을 읽으면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 자신을 돌아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하고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 책이 상당히 도움을 줬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총장님하고 교수님만 좋은 책을 지금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청하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필독서로서 네. 이건 꼭 읽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책 한 권씩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상에 저도 꼭 어떤 책을 읽어야, 소개해드릴까 진짜.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읽고 싶은 책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도서관 얘기, 사서 얘기할 거니까 네. 도서관에 오시면 좋은 책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도서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 박영수 관장이라고 네. 네.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관장님이 쓰신 꿈꿀 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네.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또 네. 도서관을 이용하신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간 이야기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한번 꼭 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 저도 아까 그 도서관에서 꿈을 꿔라 네, 라는 네. 멘트를 그렇죠.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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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오늘 돌아온 여성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을 좀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CNN 부사장으로 있었던 게일 에반스 여부사장이 여성들을 위해서 남자처럼 일하고 여성처럼 승리하라라는 책을 발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에요. 정말 그러세요. 네. 제가 여성 성공학개론 종류의 책인데 가장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그 책은 이제 사회 초년생 여성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모든 직장이라든가 조직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의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혀 그와 다른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고 본인은 또 왜 그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가장 읽으면 좀 마음에 와닿고 또 감흥이 많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중에 한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떤 회의석상에 갔을 때 여성들한테 중심에 좀 앉아라. 그리고 옷차림을 할 때도 남성과 같은 수트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같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같은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좀 빛내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근데 이 책은 읽는 게 사실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하면 좋고, 특히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자녀들도 저절로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도서관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도서관의 어떤 매력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면 좋을까요?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고 네.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자 맞아요. 스타게이트 네.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무한히 있는 것은 결국 찾아 나서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요. 예. 그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도서관은 늘 자기 생활 속에 이용해야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도서관은 이제 세상의 지식을 한 곳에 모아놓은 보물창고라고 볼 수가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서 그 보물을 하나씩 발견해내는 즐거움,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즐거움을 이제 거기서 어려서부터 느끼기 시작을 한다면 평생 동안 도서관을 떠나지 못하고 도서관 애용가가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힐링도 하고 환희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네네. 아니, 아니, 보통 이제 말씀하세요. 부모님들하고 가면 처음에 어릴 때는 애들을 위해서 손잡고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 부모님하고 이제 약간 단절이 되는 이런 좀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책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 책 읽어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만 해도 참 좋은 시간인데 네. 그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또 힘든 또 과정이지 않을까. 그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책을 읽고 아니 책을 읽을 거예요. 맞아요. 다만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건 맞아요. 굉장히 그럼요. 다르거든요. 네. 다른 그럼요. 그런 데는 사실 같이 뭔가를 하기 어렵지만 여기는 뭐 책이 워낙 다양하고 그럼요. 좋으니까 네. 각자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다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만 나올 같이 때 나오면 같이 되죠. 나오면. 네. 혹시 저는 두 분께 정말 궁금한 게요. 만약에 직접 도서관을 세우신다면 어떤 컨셉트의 그런 도서관을 세우고 싶으세요? 세상에 뭐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많아서 네. 제가 꿈꾸는 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에 네. 없는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왜요? 그래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그런 셈이죠. 그럼 잘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걸 게임으로 해서 소설책도 나와 있는데 아이들한테 또 들어왔지만 어떤 것들을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탈출구를 찾는 그런 네. 도서관에 대한 책이 얼마 전에 나온 것도 좀 있어요. 그래요? 아이들 청소년 책으로.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거 뭐죠? 방탈출 게임처럼 아, 예, 그렇죠. 책을 몇 권 읽어야 탈출을 할 수 있는. 네. 그것보다 내용을 잘 알아요. 네. 그 교수님은 어떤 도서관 만들고 싶으세요? 네, 도서관은 아무튼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해결하고 정말 해피한 얼굴로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최근에 등장하는 도서관 개념은 힐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 들어가서 뭔가 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어떤 하나의 창조적인 공간으로도 네네.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실제로 그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라고 하는 네, 이게 그렇죠. 물건을 공동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네네. 공간이 많잖아요. 어찌 보면 도구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식으로서 또 책을 통한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용어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는 네.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도서관도 일부 있고요. 그런 것들 실제로 네.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각종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죠. 예, 했습니다. 총장님, 예. 혹시요, 이게 좀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실까 모르겠는데.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책이 가장 많이 있는 도서관 혹시 어딘가요? 어딜 것 같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 그런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2015년에 1,000만 권을 넘어섰고요. 네, 가장 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하고 국회도서관들이 오. 한 뭐 550에서 한 600만 권 그런 정도를 갖고 있고요. 네. 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도서관들은 뭐 보통 한 10만 권, 10만에서 한 뭐 50만 요 사이들이 이제 보통 조금 규모가 있는 도서관들이죠. 네. 그렇고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많군요. 사실 1,000만 권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저도 정권도 보게 힘든데 그냥 규모가 크다 가서 뭐 필요한 책만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을 그렇죠. 못했었는데 굉장히 책이 많이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도서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직업이죠. 사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교수님, 사서란 어떤 직업인가요? 사서라는 직업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예요. 네.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정보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정보를 잃어버릴까봐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의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용자들한테 맞게 잘 정보 서비스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정보가 잃어버려지지 않게 잘 보존하는 역할을 사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시민에게 정보와 지식이 공평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정보의 평등화 또 지식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사서가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고대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중세와 고대에서는 도서관을 영혼의 치료소, 영혼의 약상자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사서한테 적용해서 본다면 영혼의 치료사, 영혼의 약 제조사 뭐 이런 역할도 사서가 네.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사서들은 어떤 업무들을 담당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최근에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이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6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정보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양질의 정보를 이용자한테 맞도록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느냐 문제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구입한 정보를 잘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는 아마도 주제 분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실 네. 거고요.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만든 자료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서가에 잘 배열을 해서 대출하고 반납하는 업무를 이제 저희가 많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아마 도서관 업무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정보 서비스일 겁니다. 네. 지금이 이제 지식정보 사회고 지능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가장 심화되고 중요한 업무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면 사서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좀 더 가공해서 2차 자료를 만드는 생산자 역할을 또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서들이 그렇게 만든 정보를 그 이용자들한테 이용하게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 도서관이 너무 조용했어요. 책만을 이제 제공하다 그렇죠. 보니까 도서관이 나 여기 있어라는 소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홍보적인 역할로 도서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서관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도서관의 역할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도서관에 오면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도서관이라는 그 장소가 물리적으로 너무 좁고 또 인력도 너무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업무가 도서관 협력이에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이제 사서들이 협력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사서 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서의 직업 매력 포인트 네.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하자면 네. 다른 분들을 돕는 즐거움이 있는 직업이죠. 네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자기의 뭐 과제가 있거나 뭐 즐거움을 찾아서 오시면 사서들은 그분들이 정말 도서관에서 그 찾고자 하는 것들 모든 걸 잘 해결해서 즐겁게 네. 돌아가시도록 성실성 네네. 있고 돕는 직원. 사실 나무 돕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걸 그렇죠. 직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네네. 네. 그 말씀을 조금 부연하자면 네. 보통 정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한 전체 업무 시간의 한 30%를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서가 그걸 도와준다면 사선 30%의 업무가 이제 좀 더 가치가 높아지고 효율이 있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도서관에서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의 이제 정착인들을 위한 서비스, 또 노인층들을 위한 서비스, 또 저소득층에서 이제 정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복지기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의 기본 어떤 네.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 사서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매력 있는가를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여성들에게 이 직업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남을 돕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배려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사실은 이제 소통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아마 여성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역량들이 도서관 사서하고 만나면 아주 잘 발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남자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에 남성분들이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도 굉장히 좋으시죠. 네. 특히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사서의 역할과 같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상당히 좀 인내력을 가지고 네.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서들이 그 이용자들과 심리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많이 들어오면서 사서들이 독서 토론이라든가 또 어떤 그 시 낭송회 또 작가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또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도 굉장히 좀 공통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총장님, 예. 그 자격증 사서라는 예.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여성분들이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고 네. 실제로 그래서 한 2대8 남성이 한 20%, 네네. 여성이 한 80% 정도 됩니다. 여성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희가 여성 이 프로그램으로서 선정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자격증에 도전한 연령대 비율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 그 사서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이제 출발점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20대. 가장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네. 뭐 자세한 뭐 조건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고 한 네. 20대가 제일 많다. 네네. 그럼 사서가 되려면 반드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서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헌정보학이라고 하는 네. 그 학문을 네네. 그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제 대학에 그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이수하면 그 네. 졸업하면 이제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자격은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그래서 네. 이제 또 현장의 경험과 또 계속되는 공부를 통해서 자격을 네. 이제 승급 이렇게 해가면서 자격을 올려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이 과 이름이 시대의 지남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과 이름에 보면 문헌이라는 거와 정보 이렇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어떻게 네. 되나요? 네, 교수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 문헌정보학과가 처음 창설된 거는 1950년도 중반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때 들어올 때는 이제 도서관학과라는 명칭으로 네. 전국에 한 뭐 20개 이상의 학과들이 이제 생겼는데 학문이 이제 발전하면서 정보학이라는 개념이 저희 학문 분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건물 안에 저희 학문 분야를 가두어 두기에는 학문의 분야가 좀 더 과학화되고 좀 더 넓게 이제 영역을 펼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 서비스 개념이 좀 더 이제 확대되면서
문헌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인쇄물 정보가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그렇죠. 그 외에 비도서 정보도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문헌 정보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헌 정보에 있는 자료를 잘 조작하고 잘 가공해서 이용자들한테 좀 더 확대된 정보 네. 서비스를 하자는 개념에서 문헌정보학과로 변경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사서 하면 뭐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사서의 이미지는 보통 다른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영화나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영화나 영상에서 보는 사서의 이미지는 어떠시던가요? 책 많이 읽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옆에 가서 아까 뭐 손님 말씀한 게 항상 도와주고 물어보면서 네. 쉽게 빨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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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주로 외국 영화에서 사서 이미지가 많이 이제 저도 옛날 영화를 보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좀 노처녀 같고 또 이렇게 끈달린 안경 이렇게 쓰고 굉장히 좀 날카로우면서 누가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 이미지. 네. 그런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서라는 직업은 이제 정보 서비스를 하고 또 교육 서비스를,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서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친절해야 되고 다른 사람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만나는 사서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남의 나를 맞아요.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사서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서 고생한다. 이거. 그러네, 저희 사서는 사서 고생이 아니라 즐겁게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정말 도서관에서 사람들에게 정보 서비스 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 사서가 되는 첫 걸음이죠. 자격증 이야기 보다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자격증 관련 수업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사서 자격증 수업이 한창인 서울의 한 대학교.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 이수해야 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 서비스를 좀 더 품질을 높이고 그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 혹은 뭐 대학생 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전반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업은 팀 단위 토론 시간. 작은 도서관은 1인 사서 체제로도 움직이지만 규모가 있는 도서관은 팀 단위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도서관 업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인 팀 커뮤니케이션과 방해 요인에 대한 조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그런 조직이 굉장히 딱딱하고 유연성이 없는 그런 조직인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조별 토론이 끝나면 토론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발표 결과를 공유하며 사서 직업과 도서관 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수님이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좋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 사서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더 편하게,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사서는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과 가까이만 하면 되는 직업이 아닌데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관련 학과의 이름이 변해가는 것처럼 사서 직업도, 그리고 사서가 하는 업무도 보다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서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사서는 뭐 지금까지는 그것이 뭐 안정적이고 뭐 조용한 직업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회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그러한 그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걸로 대변되는 그 모든 그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빠르게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서가 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다양한 역량들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사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격증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서 자격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사서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네. 사전에 훈련받고 공부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고요. 네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전공하여 이수하면 주어집니다. 네. 자격의 종류는 이제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준사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네네. 해당되고요. 2급 정사서는 4년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경우, 네. 그리고 이제 1급 정사서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공부를 다 했거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문헌정보학의 박사학위를 받는 네네.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등급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국가 자격증인 거죠? 예, 그래서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이고요. 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이제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빠진 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 예. 졸업하신 분들도 이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시는 예.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요즘에 네. 대학은 굉장히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학점은행제 같은 것도 네네.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아주 막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 네네. 학위를 더 도전해 보시면 되죠. 학점은행제로도 가능한 거군요. 그 문헌정보학이 있는 경우라면 네네. 이제 문헌정보학 졸업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준사서까지는 이제 예, 취득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면 뭐 실습 과정, 그럼 아까 필기가 없으니까 예. 그럼 그에 대해서 어쨌든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도 검증해야 될 건데 실습 과정 어떻게 사실은 되나요? 그 실습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근데 실습은 반드시 이제 저건 아니고 어차피 현장에 나와서 이게 자격은 사실은 출발점이거든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이제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근데 여러 대학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실습을 하죠. 근데 또 이제 그 실습은 뭐 정기적인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늘 이제 도서관 현장에 가서 관심 있게 보고 또 이렇게 늘 이제 같은 자격을 가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예, 거기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사서 자격증 관련해서 이제 발급이 이제 매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하는 그 수요라든지 발급수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 한 1년에 한 2,000에서 많을 경우 한 2,700명? 대략 뭐 2,700명 이렇게 1년에 예.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앞서서 자격증 도전하는 비율, 현장에서 일을 하는 비율 이야기했을 때 남녀 비율이 2대8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네,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현장에서도 여성이 한 75% 정도, 그러니까 비율이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사서는 아마도 환경이 좋아서 그러는지 한 번 들어오면 저희가 이직률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정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새롭게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내기들이 조금 이제 어디에 우리 취업해야 돼 막 이렇게 많이 좀 찾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서 자격증은요, 졸업을 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학과에서 단체로 신청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이 여러 과정에서 개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저희가 주어진 자격들을 다 이수했는지 그 과정을 그걸 확인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자격증을 발급해드리죠.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공부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재밌게 꾸준히 네네. 예 그런데 이게 현장에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고 그러니까 현장도 많이 가보시면 이제 가서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보시고 또 이제 그 일하시는 사서분들 선배 사서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또 뭐 궁금하면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 네네. 예,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고 아마 내용도 알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 문헌정보학과 이렇게 수업을 좀 유독 잘 따라간다 네.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요? 아, 네. 아무튼 현장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수업에서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접근하는 학생들이 이제 잘 쫓아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1학년쯤 되면 문헌정보학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어느 교과목에서도 얘네들이 접하지 않았던 네네, 교과목인 그렇죠. 거예요. 물론 정보 검색이나 뭐 정보에 대한 과목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이제 문헌정보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 애들이 학교를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전적인 사람,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어려운 것이 있어도 좀 무조건 해보는 사람, 그러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좋은 학점도 받고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 취득하기 전에 공부하면서 좀 미리 선지식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은 네.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서 뭐 네. 기계도 많이 활용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좀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해도 좋고요. 네. 또 이제 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도서관은 이제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고 네네. 하기 때문에 네. 뭐 언어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잡학이 좀 필요한 그런 그렇겠네요. 학문입니다. 네. 복학 학문으로서의. 예. 네네. 근데 사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계속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책은 정말 좋아하는데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이럴 경우에 사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저도 당연히 그게 기본이죠. 나도 네. 책을 좋아하고 읽기도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면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희는 네. 직업이라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른 분들의 이제 책 읽기라든지 정보 활용 이런 걸 도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인 성향이 좀 필요하십니다. 네. 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희 이제 입학한 학생들한테 왜 문헌정보학을 선택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답이 나와요. 저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럼 이제 저희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 사서는 이렇게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네가 서비스하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제 일로 추구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사실은 첫째 조건이지만 책 안에 빠져서 자기 세계 속에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피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 다른 게 안 들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요. 무슨 말씀이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책 보면 이렇게 졸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근데, 가끔 졸죠. 근데 이제 모든 분이 다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용자를 상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더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서 제도, 자격증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오면 좋을까요? 예, 그건 저희 분야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또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하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빅데이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그게 다 도서관 현장에 다 적용돼서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발전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상황을 이제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격하고 연계하느냐 저희는 또 이제 학과 과정, 교육 과정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어떻게 충실하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자격증이 이제 준사서 2급, 1급이 돼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인 주제를 가진 사서들에 대한 지금 뭐 정식 자격을 가지지만 뭐 의학
분야는 의학계 전문 사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조금 더 이제 확장하고 더 세분화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서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도서관 현장의 발전하고 맞물려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사서 관련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진로 영역이 어떻게 되나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네네. 되죠. 네.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의 사서 교사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대학 도서관도 있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기업체 자료실에 많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방송사나 신문사 또 은행이나 연구소 또 기타의 뭐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같은 곳에 이제 자료실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는 요즘에 뭐 도서관이 굉장히 여러 종류로 작은 도서관도 있고 네. 또 병원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총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 주제 분야에 그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경우에는 의학 전문 사서라든가 법학 전문 사서 네. 또 자연과학 전문 사서가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록 관리 쪽에 석사를 문헌정보학 하고 난 다음에 석사를 마스터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록 관리사가 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평생교육 쪽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하게 네네. 되는 경우에는 문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뭐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쨌든 취업 경쟁률이 가장 높은 네. 분야. 왜냐하면 이 분야를 피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뚫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아까도 이제 100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서관이 아마도 선망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도서관 사서직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 쪽에서 보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라든지 대형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네. 또 지자체의 그 공무원 사서직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공무원직 을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정규직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업의 하나로 공무원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이게 네. 제일 그렇죠. 중요한 화두잖아요. 사실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좀 일자리가 계속 좀 확장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약간 소식이 좀 들려오나요? 들려오면 좋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 사서, 예비 사서들이 알아야 될 부분일 텐데 보통 취업처에서는 어떤 사서를 선호하나요? 네, 이제 그 성격과 능력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다시 서비스 정신이 있는 사람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사서들이 이제 사무실에서도 일하지만 주민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친화력이 있는 사서 또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사서들을 굉장히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리고 능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서한테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돼요. 그래요? 최근에는 네네. 더구나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인 사서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뭐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스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또 저희가 IT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IT 활용 능력, 또 외국어 능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사서들한테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사서 업무 중에서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네. 이제 최근에 아마 여러 가지 문화 기반 시설 중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기관이 도서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더구나 주말 정도에 가면 작은 규모 도서관이라도 몇만 권의 책이 이제 이용되고 다시 꽂아지고 뭐 이런 이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도서관에 와서 이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도서관을 매일매일 이렇게 이용하는 도서관 매니아들 층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층들은 도서관이 자기 소유의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을 거의 하고 있는 네네. 경우가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제. 네네, 익숙해서 또 저희도 그런 이용자층이 굉장히 귀한 층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를 본인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24시간 열어달라, 뭐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소음이 막 들려도 왜 도서관이 이렇게 소음이 나게 유지 관리를 못하느냐, 뭐 이런 불평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사서들의 경우에는 이게 공공시설이고 모든 사람들이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거기에 운영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잘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력서 작성할 때 좀 강력하게 좀 어필하면 좋은 점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력서 작성하는데 아까 업무 능력이 표현되는 부분은 뭐 물론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서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경험을 쌓느냐를 좀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한 만큼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어떤 능력, 또 혼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면에서 또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가 이용자 친화적으로 서비스를 한 사례 같은 것을 좀 이력서에 잘 표현을 하면 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뽑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이력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면접을 이제 가야 되는데 면접 네. 준비 일반 면접하고 좀 사서 면접이 좀 다를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공통 부분은 상당히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들하고 대면하는 대민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용자들 시각에서 저희가 사서를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용모라든가 태도라든가 하는 것이 이용자 시각에서 너무 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답을 할 때에 이제 그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은 좀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력 있게 좀 대답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지원자가 있으면 굉장히 좀 스마트해 보인다. 저런 사람하고 일을 하면은 일이 좀 반복적이 아니고 한 번에 일이 좀 진행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확실히 잘 알아듣겠다. 뭐 네네. 이런.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겠다. 뭐 이런 사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선호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의욕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좀 뽑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너무 좀 겸손하게 대답을 한다 그러나 아니면 네네. 자기 능력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한다 그러나 또 아까 한번 저희가 말씀을 했듯이 책을 좋아해요 이러는 데에 너무 포커스가 가 있으면 이 사람이 서비스 하는 데보다는 자기 혼자서 책을 읽고 즐기는 데에 어떤 초점이 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의심을 좀 살짝 하게 됩니다. 네, 취업 전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같은 경력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네. 도서관에서 인턴이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 자원봉사를 하는 그 정신, 그 마인드도 좀 익히게 되고 현장 실습을 하게 되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독서교육 업체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서 예.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뭐 서비스 정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했을 때 네. 이것만큼 꼭 배우고 와야 된다. 뭐 네. 교수님이 뭐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혹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있다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아까 주민들과의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총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은 대학에서 다 배워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가서 주민들과 대하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고 알아듣는 경청의 능력, 이런 또 소통의 능력, 이런 면들이 조금 이제 그 발전돼서 오면은 아마도 나중에 취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좀 합니다. 교수님, 도서관은 전국에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이나 지방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취업 가능성이 차이가 좀 나타나나요? 네, 말씀 잘해주셨어요. 거의 전국에 도서관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서울과 지방이 별로 차이가 없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하고 제주도에는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취업 자리가 나면 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네. 좀 경쟁률이 적다 그럴까요? 취업하기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간 친구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취업 후에 우리가 보통 겪는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아르바이트도 있고 인턴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겪는 어려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베스트 3로 한번 요약해서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서는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인 도서관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초년생으로 혼자 도서관을 갔는데 힘들죠.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럼요.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가장 좀 어려워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하고 이제 학교에서 교수들하고 연락을 좀 더 해가면서 네. 아니면 사서들 연합회나 모임에 이제 자주 좀 그 참석을 하면서 선배들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협력 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이런 그 관심을 좀 이제 다른 쪽으로 펼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창의성이 요구가 되는데 창의성은 이제 뭐 타고나는 부분도 좀 있고 네. 또 어떤 형태로 좀 키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키워져야 되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좀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학교 다니는 교육과정 속에서 본인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서직도 아까 이제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네.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도 아마 네네.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네네.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사서들이 훨씬 더 그 어려움을 덜 겪고 네.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같이 서비스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한 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오늘의 여성은요. 다른 과, 문헌정보학과가 아닌 다른 과를 졸업한 20대 후반 여성인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사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여성은 자격증부터 취업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다른 과를 전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저희가 이제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도 아니고 어떤 복합학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 전문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심화된 서비스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문헌정보학과에 편입을 해서 교육과정을 거쳐야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떤 관종의 근무를 할 건지,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인지 공공도서관인지 대학 도서관인지 이 관종을 좀 정해서 그 교육과정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트랙에 있는 교과목들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전문성도 가지고 또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네. 좋은 사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자격증 취득 전에 뭐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보 검색하고 IT 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서가 된 후에 추가적으로 좀 얻었으면 더 영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배우면 좋은 분야, 지식 분야, 뭐 실습 분야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평생 교육사를 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교육에 관한 자격증을 사서가 또 가지고 있다면 네네. 뭐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또 있겠고요.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안 뽑아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동 보육 쪽의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어린이 그렇죠. 도서관이나 네. 작은 도서관에서 일을 좀 잘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의학이나 법학 쪽의 어떤 개론적인 지식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다른 주제 분야의 개론적인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습득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분야든지 주제 분야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든지 화학이든지 네. 생물학이든지 이런 분야에 가서도 사서가 기존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전공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주제 전문을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네. 최근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인문학을 굉장히 중시하고 맞아요. 또 인문학에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학문이기도 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요구도 좀 많이 있죠. 예. 네.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긴급 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이 보통 아까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대형 서점들 있잖아요. 예. 서점에도 보면 책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으로는 사서가 혹시 가는 경우가 어떻게 있나요, 없나요? 뭐 큰 서점에는 그 사서들이 있는 경우도 오. 있고요. 네. 예, 또 뭐 사서 출신이 서점을 하는 경우도 뭐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네. 뭐 책과 관련해서는 사서들은 어디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본인이 하겠다고 오. 하면. 예. 그렇다면 사서와 관련해서 창업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뭐, 그러면 예. 만약 교수님 창업을 한다면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정보 서비스 업체가 이제 가장 그 전공과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동료 중에 한 분은 그 의학 정보 서비스만을 이제 특화해서 의사분들한테 정보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라든가 또 독서교육 업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창업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야,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그 사서들은 나름의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 어떤 특징이 이렇게 보이나요? 어떤 저 같은 특징이 보일까요? 그렇죠. 일단 잘생긴 예, 뭐 아니요, 그건 농담이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네. 또 같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아마 좀 요새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많은 것들을 알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네. 그런 배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사서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갖는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표정에 나타나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사서들 오래가는 사서. 네, 네. 네. 아무튼 뭐 아닌 것 같은데 친화력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친화력.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가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실험 정신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서관장님으로 젊은 나이에 그 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실험 정신, 어떤 창의성 있는 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용훈 총장님 그리고 안인자 교수님과 함께 사서 될 수 있는 방법, 자격증 취득 방법 그리고 취업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사서라는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미래 사회는 지식 사회고 데이터 사회고 디지털 사회가 될 텐데 그럴수록 그 도서관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고 또 제공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서들의 길은 사실 도서관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사서들도 여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역시 그것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알고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서관의 필요성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당연히 좋은 도서관과 그것을 잘 운영하는 사서들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저는 사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또 우리 스스로 도전하고 또 좋은 인력들이 계속 도서관 현장에 사서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서라는 직업은 정보 세계 발전과 함께 도전과 변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로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 세계에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분야들, 그런 것을 개방적인 마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빠르게 우리 영역으로 가져오는 그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이제 기록 관리 분야라든가 정보 검색 분야라든가 또 그 독서 교육 분야라든가 하는 분야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문헌정보학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이제 학과 명칭을 변하는 학교도 한두 학교가 생기고요. 예. 또 상당히 많은 부분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계 전공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야라든가 그렇죠. 정보 분야, 네네. 또 연구 정보들이 이제 사실은 도서관에서 상당히 많이 만나는 분야가 이제 학술 정보와 연구 정보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나서 연구 데이터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사장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이런 연구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서구에서는 이제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그런 데이터 관리의 역할을 도서관이 새로운 분야로 또 선점하고 네. 또 이렇게 중요한 업무로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두 분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즐거웠고요. 제가 사실 30년 넘게 사서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해온 일, 또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뻤고요. 앞으로 더 멋진 사서들이 네. 아마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이 계기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쭉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머릿속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업무에 이런 게 좀 더 중요했구나. 그리고 좋은 사서의 모습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하는 그 좋은 모습이 모델로 하나 좀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사서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스스로 다시 네.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방송 보시면서 꿈꾸고 있는 우리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도서관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도서관은 사서가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또 도서관 현장에 오셔서 도서관이 펄펄 신나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응원해 주시죠. 네. 여성들은 제가 보면 취업 준비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겁이 나서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요, 겁내지 말고 현장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역사상 보면은요, 참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조들이 책 읽기의 중요성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서라는 직업 정말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3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도서관 관장이 된 직접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요.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